하면 이제 그 산화환원 파트에서 남아있는 군더더기, 뭐 그냥 혼자 봐도 되는 것들, 그것만 살짝 정리를 하고 이제 끝을 낼 거예요. 딱 두 가지 할 건데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1쪽과 17쪽의 반응성 비교. 이게 2단원에서도 한 번씩 다루기는 해. 학교마다. 그런데 이걸 또 4단원 와가지고 또 끄집어내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반응성 위주로 해서. 1쪽은 금속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17쪽은 비금속이잖아. 그럼 주기율표 한번 잘 생각해봐.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커지죠. 금속성이 커지죠. 이렇게 갈수록 양이온이 잘 돼요. 그렇지? 그리고 비금속은 반대로 이렇게 갈수록 음이온이 잘 돼. 이렇게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거를 지금 짧게 한번 정리를 하면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쓸 건데 1쪽은요. 그 1쪽 금속은 순서대로 따지면 뭐 있지? 수소 빼고 리, 나, 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대응해서 17쪽 비금속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돼 있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뛰어나니까 N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을 잘해. 그 말은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 되기가 더 쉬워.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금속 가지고 놀았던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특히 1쪽은 얼마나 반응을 잘하냐 하면 특징이 전자를 너무너무 잘 줘.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 한 대도 전자를 줘버려. 그래서 물 한 대도 전자를 줘. 물은 지구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안정한 물질 중 하나거든. 근데 그런 물 한 대도 전자를 줘가지고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빵! 하고 터져버리는데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물 한 대 전자를 줘서 본인이 Na 플러스 이온이 돼버려. 그리고 물은 수소 부분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생겨요. 수소 기체가. 그럼 물에서 수소 기체를 빼면 남는 게 산소 E-가 아니고 물이라서 OH-가 남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이 내려갈수록 반응 잘하죠. 그러면서 반응을 하면 1쪽 금속은 양이온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기체가 발생합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 기체가. 그러면서 음이온도 생겨. 양이온만 생기면 이상하니까. 그때 음이온은 OH-가 생겨요. 근데 OH-는 혹시 중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다.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그렇죠. 염기. 따라서 1쪽 금속을 물에 녹이면 액성은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 된다까지는 알아놓으셔야 돼. 오케이? 자, 17쪽 갑니다. 17쪽. 야, 플로린 분자 써봐 하면 F라고 써요? F2라고 써요? 예, 따라서 17쪽은 전부 다 이원자 분자예요. F2, Cl2, Br2, I2. 참고로 기체, N은 액체, 고체는 뭐 참고로 알고 있죠? 17쪽은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고 음이온 되기가 쉬워. 오케이? 위로 올라갈수록 음이온이 잘 돼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야야야, F2, 와, 분자잖아.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근데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그러면 물에 잘 녹는 게 뭐가 있죠? 극성이 잘 녹아? 무극성이 잘 녹아? 물에는 극성이 잘 녹고 또 이온이 잘 녹지. 그런데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 무극성이니까 물에 녹겠어? 안 녹겠어? 물에 안 녹는다니까? 그럼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녹아? 극성 분자에 녹아? 무극성 분자에 녹아? 그럼요.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극성은 극성끼리. 따라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녹아 들어가냐 하면 대표적으로 CCl4. 뭐라고 읽지 이거? 4개의 염화가 붙은 탄소니까 사염화탄소. 무극성 분자죠. 여기에 잘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막 서로 막 반응을 해가지고 뭐 Cl- 이온이 됐다 치자고. 그럼 이온들은 물에 잘 녹아? 사염화탄소에 잘 녹아? 이온이니까 물에 잘 녹겠죠. 따라서 이온 상태가 되면 물에 잘 녹아요. 반응을 해서 F2, Cl2, Br2, I2는 물에 안 녹아. 잘 안 녹아. 거의 안 녹아. 그래서 사염화탄소에 잘 녹아. 벤젠 이런 것들. 그리고 애들이 반응해서 이온이 되면 물에 녹아. 오케이? 그럼 이것도 봐봐. 금속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금속이 물에 녹으면 큰일 나죠. 비 올 때마다 자동차가 흐물흐물 내려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금속이 양이온 되면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죠. 이온 되면 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금속 반응성 할 때 석출의 의미가 뭐예요? 물에 녹으면
설탕을 물에 녹았더니 녹아.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용해 된다고 하지. 용해. 그런데 그거를 온도를 마구 낮췄더니 다시 거꾸로 안 녹고 튀어나와. 그 과정을 뭐라고 해? 석출된다고 하지. 그럼 이런 겁니다. 여기서 뭐 구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구리 이온이 됐어요. 구리가 물에 잘 녹습니까? 구리 이온이 물에 잘 녹습니까? 그럼 이 과정은 구리가 이온으로 변해서 용해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구리보다 반응성이 센 거 넣으면 반대로 애가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렇지? 구리 이온이 환원되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해요? 이제 물에 안 녹으니까 석출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 때 석출된다 이 의미는 자, 다시 금속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금속 물에 안 녹아. 금속 이온은 물에 녹아. F2Cl2 Br2I2 물에 안 녹아. 근데 F-Cl- 이온은 물에 녹아. 아시겠죠? 자, 정리할게요. 1쪽과 17쪽. 1쪽 내려갈수록 양이온 잘 돼요. 얼마나 양이온이 잘 돼? 물과 폭발적으로 빵 하면서 반응. 그때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해? 수소기체. 그러면서 애들은 Na 플러스 Li 플러스 K 플러스 이온이 되죠. 그렇지? 그리고 물속에 무슨 이온이 생겨? OH 마이너스. 그럼 액성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자, 비금속 17쪽 올라갈수록 음이온이 잘 돼. 오케이? 그런데 F2Cl2 Br2I2는 현재 사열마탄소에 녹아. 물엔 잘 안 녹아. 그런데 애가 음이온이 되면 이제 물에 잘 녹아 들어가. 오케이? 그럼 요걸 배경으로 해서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자, 정리하시고. 이제 예제를 하나 갈 건데요. 요거는 앞쪽 이 단원에 있는 예제인데 그냥 뭐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자, 뭐냐 하면 나트륨 조각을 증류수에 넣었습니다. 증류수는 화학식이 뭐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애는 양이온 되려고 하는데 일족이잖아. 물과 반응을 잘한다 못한다? 잘하죠. 폭발적으로 반응하죠. 따라서 나트륨이 애한테 전자를 주는 거야. 야, 전자를 주면 산화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야? 산화. 오케이? 그리고 애는 전자 맞았으니 뭐 되는 거야? 환원. 그래서 그 결과 반응을 하면 나트륨은 전자를 줘서 Na 플러스가 되고 물은 전자 받아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지? H2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이온이 추가로 생깁니까? 물이 환원되면 OH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질문 몇 가지 갈게. 여기에서 주로 질문하는 거 잘 봐. 나트륨을 물에 넣었더니 물 표면에 살짝 떠 있어. 물 표면에 살짝 떠 있다는 건 물보다 밀도가 커서 그래?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그래? 작아. 물의 밀도가 1이면 나트륨은 한 0.98쯤 돼. 비슷하든지 좀 작아. 그래서 반응을 빵 하는데 기체가 생겨.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자, 그러면 이 반응 중에서 산화되는 건 누구? 나트륨. 환원되는 건 누구? 수소 아니다. 물. 환원되는 건 물. 알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전체 이온수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일정합니까? 이온수.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온수. 반응 전에 이온. 누가 이온이야? 이온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반응했더니 Na 플러스 이온도 생기고 OH 마이너스 이온도 생기잖아. 그럼 반응 중에 이온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 한 15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한 15년 됐나? 좀 더 됐나? 대충 10년 됐나? 알겠죠? 이온수 증가. 그거까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 알겠지? 그런데 요거는 내가 짧게 쓴 게 4단원 파트에서 학교 내신에 잘은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요거는 나올 확률이 꽤 높아. 두 번째. 아이고. 앞에 거 혹시 필기 하시려면 필기 좀 하세요. 필기 안 하면. 안 쏘고 그만인데 하시려면 하시고. 근데 아까 뭐 대충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2단원 쪽이라서 찾지 마세요. 굳이 의미 없어요. 나중에 그 파일을 교재할 때 제가 넣어드리긴 할 거야. 그때. 그럼 다음 파트 갑니다. 166페이지. 요거는 잘 나와요. 자, 그 166페이지에 있는 사진 그림을 제가 잘라 붙인 건데 자, 요 그림을 옆에다가 훨씬 보기 좋게 그릴게요. 쫙 해서 비컨데요. 위에가 물층되어 있네요. 위에는 물, 밑에는 사염화탄소. 그래서 층이 젖어 있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층 젖어 있죠.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죠. 그 얘기는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근데 안 섞였어. 그럼 애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네, 무극성. 알겠죠?
이걸 CCl4 말고 X라고 쓰기도 해. 물과 X? 안 섞였네. 그럼 너는 극성. 너는 뭐? 무극성. 오케이. 그런데 누가 위에 떠 있어? 물이 위에 떠 있잖아. 그 말은 누가 밀도가 더 크다는 이야기지? 예, 따라서 두 번째 질문. 밀도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면 밑에 있는 사이화탄소 CCl4가 H2O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는 되죠?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뭐 넣었냐 하면 KBr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KBr. 야, KBr은 이온 결정이니까 K는 플러스고 Br은 무슨 이온이야? 마이너스잖아. 야, 이온이야, 이온. 물에 잘 녹겠어? 사이화탄소에 잘 녹겠어? 따라서 이 KBr은 여기에 녹아 있어. K 플러스 Br 마이너스. 그런데 거기에 뭘 넣었냐 하면 뭐 넣었죠? 염소의 반응. 여기에 Cl2를 넣었다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Cl2는요. 물에 녹아 있겠습니까? 사이화탄소에 녹아 있겠습니까? Cl2. 예, 그렇죠. 녹으려면 이쪽에 녹아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위에 부으면 들어가면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 비금속이잖아. 금속은 양이온하고 반응하고 비금속은 뭐 누구하고 반응한다고? 음이온하고 반응하고. 왜? 비금속은 전자를 지가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위를 봤더니 애는 전자 가지고 애는 저는 전자가 없어요 이러는 거야. 플러스라서. 누가 전자 가지고 있어? Br이 전자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Cl이 가져와! 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지? Cl이 더 크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드. 그럼 누가 좀 더 음이온이 잘 돼? Cl이 음이온이 잘 되지? 그 결과 이 전자를 Cl이 뺏어오는 거예요. Cl이 음이온이 더 잘 되니까. 야, 네가 가진 전자 내놔! 하고 지가 뺏어오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그러면 반응하는 Cl은 Cl2가 됩니까? Cl-가 됩니까? Cl2가 돼요? Cl-가 돼요? Cl-, 음이온이잖아. 그럼 이온이 되면 사이화탄소층으로 들어가겠어? 물층으로 들어가겠어? 그렇죠. 따라서 Cl은 음이온이 돼서 물층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N은 전자 뺏겼으니 드디어 Br2가 되죠. Br2는 무극성이죠. 그럼 물에 더 이상 녹아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이화탄소층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비금속은 반응성이 셀수록 음이온 되기 쉽죠. 그럼 반응성이 셀수록 음이온이 되니까 사이화탄소층에 남아있으려 하겠어? 물층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 물층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그럼 반응성이 약한 건 Cl2나 Br2처럼 이원자, 무극성 분자가 되기 때문에 물층에 남아있겠어? 사이화탄소층으로 들어가 버리겠어? 사이화탄소층으로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 정리가 바로 뭐냐? CL4의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게 반응성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이온이 안 된 거죠. CCl4의 마지막까지 있는 게 이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온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여기 잘 봐. 짠! 아래는 사이화탄소층. 짠! 여기는 물층. 자, 그런데 이게 색깔이 황록색이더래. 그런데 무언가를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젓갈색이 돼버리더래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CCl4에 있었던 물질은 황록색 물질입니까? 젓갈색 물질입니까? 젓갈색 물질이죠. 얘가 마지막까지 CCl4 사이화탄소층에 있잖아. 그럼 이 젓갈색을 띠는 녀석은 반응성이 세서 그래? 반응성이 약해서 그래? 그럼 누가 반응성이 더 세요? 황록색. N은 1로 들어갔을 테니까. 오케이? 참고로 Cl2 색깔이 황록색이에요. Br2 색깔이 젓갈색입니다. 이온이 되면 무슨 색이냐고? 둘 다 무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이화탄소 문제가 딱 하나 나올 거야. 내신에서. 나오게 되면 요거밖에 없어. 알겠죠? 기억 요것만 하세요. 사이화탄소층의 마지막까지 있는 게 약한 거야. 음이온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쪽 파트 문제는 다 금속 파트야. 누가 양이온 잘 되니 몇 개니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은 수능 특강이든 뭐든 다 뒤져봐도 요 정도가 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라. 알겠지?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자, 다 하셨으면 이제 167페이지 쪽으로 갈 거예요. 다시 정리하시고.
자, 대충 되셨으니까 이제 요거 하나 갈게요. 이제 두 번째 부식. 아까 한 것보다 이거는 100% 내신이죠. 아주 중요하죠. 부식. 부식이 뭐 의미가 뭐냐 하면 잘 봐봐. 내가 철이 있는데 그거 외우고 있지. 칼카나마라철 리준합수고수음 백금. 모르면 앞에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철이 있는데 철을 물 속에다가 담궜어.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야. Na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스도 있고. 그럼 여기선 철이 나도 양이온 되고 싶어. 나도 전자 주고 싶어.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칼카나마 아라철에서 물하고 반응하는 건 누가 있다라고 했지? 앞에 칼카나 세 개는 물과 반응한다고. 그럼 뒤에 거는 물하고 잘 반응을 안 해. 그 말은 칼카나 빼고 나머지는 물의 전자를 잘 못 줘. 전자 주고 싶어도 애한테 못 줘. 그래서 야, 너 가져가 하고 Cl을 봤는데 Cl은 벌써 무슨 전기 띄고 있어? 마이너스. 전자도 무슨 전기 띄고 있니? 마이너스. 좁아야 마이너스 길이 튕겨나와서 애한테도 못 줘. 그래서 야, 소금한테 줄까 해서 애한테 NA한테 줄까 해서 봤는데 칼카나 철보다 반응성이 훨씬 더 세죠. 그럼 당연히 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줘. 센 녀석이 양이온 되지. 지보다 약한 녀석한테 주는 거거든. 그래서 주변에 아무래도 줄 데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산소가 씩 오면서 나는 비금속이라서 음이온이 되고 싶어. 정 줄 데 없으면 나한테 주지 않으련 하는 게 부식이야. 부식. 그래서 철이 산소가 있었네 해서 천천히 산소한테 전자를 주고, 그럼 자기는 전자 줬으니 무슨 이온 됩니까? Fe 플러스 되고, 산소는 전자 받았으니 무슨 이온이 돼요? O2 마이너스 되고. 그런데 이온은 공기 중에 있는 게 좋아? 물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 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면 띠띠띠띠띠 H2O 만나서 마치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면 산소 몇 개? 2개. 수소 몇 개? 2개. 오케이? 그리고 전체 몇 마이너스? 그래서 OH 마이너스로 변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잘 됐네. 둘이 만나서 FeOH2, FeOH3 됐다가 Fe2O3 이런 과정이 바로 부식이야. 대충 뭔지는 알겠죠? 즉 부식은 누구한테 전자를 주는 게 부식이야? 공기 중에 산소한테 주는 게 부식이야. 따라서 짝! 부식의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부식의 핵심. 부식의 핵심은 이거예요. 산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처묵처묵해가지고 처묵처묵해서 물에 녹아 들어가서 OH-가 되는 게 부식의 핵심이야. 오케이? 그쵸? 그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어려운 거. 간단한 거 하나 물을게요. 그럼 부식이 되면 OH-가 생기니까 산성화 됩니까? 염기성화 됩니까? OH만 있으면 염기성이죠. 여러분, 페놀프탈레인은 뭐 검출할 때 쓰이는 시약이지? 혹시 아는 사람? 모르면 외우세요. 염기성 검출할 때 쓰는 시약인데 페놀프탈레인, 침 겁나 튀는 물질이 있어. 페놀프탈레인 해가지고 염기성에서는 붉게 변해. 나머지는 무색이야. 그러면 소금물은 무색이야. 페놀프탈레인 넣으면. 그런데 부식이 되면 OH가 생겨서 붉게 변해. 따라서 부식이 되면 이 녀석 때문에 색이 좀 약간 붉게 변해요. 그리고 어려운 거 갑니다, 여러분. 질문. 전자를 처묵처묵하는 거.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건 산소입니까? 산소와 물입니까? 그래서 보기 디귿. 부식 과정에서 철은 전자를 줘서 산화되고 산소와 물은 전자를 받아 환원된다. OX. 그렇죠. X야. 왜냐하면 요 산소 봐봐. 산화수 빵이죠. 그렇지? 요 수소는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1이죠. 요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2죠. 여기서도 수소 고선이니까 플러스 1이죠. 여기 산소는 합쳐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물의 수소, 물의 산소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누구만 변했어? 알겠죠? 이거 내면 많이 걸리니까 환원되는 건 물 아니야. 원래 누구야? 산소. 전자 받아서 환원되는 건 only 산소. 그래서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게 부식의 핵심이에요. 부식의 핵심. 오케이? 자, 그럼 부식이 잘 된다는 건 내가 알았으니 그럼 두 번째 이것만 정리하면 게임 끝이네.
부식 방지법만.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맞아요. 야, 산소하고 만나는 게 부식이야? 그럼 산소 못 만나게 하면 되지. 따라서 산소 차단. 산소나 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 막아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 페인트 이런 것들 되겠죠. 그렇지? 뭐 도금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철의 부식을 막고 싶어. 그러면 철보다 부식이 잘 되는 걸 붙여놓으면, 양이온 잘 되는 거 붙여놓으면 나 대신에 걔가 먼저 반응할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나보다 반응이 잘 되는 거, 철보다 반응이 잘 되는 걸 붙이는 거야. 그럼 걔가 대신 부식이 되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음극화보호라고 해요. 음극화보호. 뭐 조금 한국적인 말로는 희생적 부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희생적 부식. 지가 대신 부식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녹이 슬지 않아요. 뭐? 스테인레스. 좀 비싼 거. 그래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합금이 있어요. 시험엔 요 2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정리하시고. 네.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부식의 핵심은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산소가 만나는 거니까 산소가 전자 받아서 환원되는 거니까 부식 방지법만 정리할 건데 합금은 제가 정리 안 하고요. 페이지가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아래쪽에 철의 부식 방지법을 제가 쓰면 맨 첫 번째가 산소와 물 차단하는 게 있죠.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페인트 칠, 기름 칠인데 시험에는 도금 체크, 도금이 잘 나옵니다. 도금. 왜 도금하죠? 긁어도 안 벗겨지니까. 따라서 도금은 부식이 방지돼요. 도금의 부식 방지 원리는 뭐다? 쓸 수 있어야지. 뭐다? 차단. 산소와 물 차단.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음극화 보호 있어. 음극화 보호는 지보다 반응성이 센 거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음극화 보호에서 철보다 반응성이 센 거 붙이면 되잖아. 따라서 야, 칼 하나 붙여.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 얘 폭발하니까. 물하고 만나서 폭발하니까. 너무 반응성이 세서. 이거는 보호하는 게 아니야. 태워버리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이러면 안 돼. 적당히 써야 돼. 적당히.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배 같은 데다가 배가 녹슬면 구멍 나면 태평양에서 좀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막 꼽히잖아. 그러면. 그렇지? 따라서 거기에 페인트 칠도 하고 도금도 하고 그다음에 음극화 보호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유소 탱크. 이 주유소 탱크는 한번 묻어 놓으면 거의 한 25년 주기로 한 번씩 체인지를 해요. 근데 20년에서 25년 주기로 체인지를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땅속에 묻어 놓으면 이 주위에 지하수도 흐르고 뭐도 막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녹이 쓸어서 기름이 새게 되면은 그 지하수가 전부 다 오염됩니다. 예전에는 그 지하수를 퍼가지고 전국 주유소에서 휴게소 쪽에서 다 음용수로 다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내 대학원 다닐 때 옆방에서 환경방이 있었는데 전국 주유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막 시추를 냈어. 여 끝에 따라서 주유소마다 주유소 근처에서 시추 땅 파가지고 흙을 끄집어내서 그 안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전체 전국 주유소 중에서 60%인가가 다 오염물질이 발견이 됐어. 그냥 오염물질이 아니고 벤젠, 자일렌 이런 것들 있죠. 기름에 섞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 새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 그걸 가지고 수도 세가지고 뭐 와 우리는 여기서 또 천연 안반 지하수를 써요 해가지고 음식 만든다고 전부 다 광고하고 다녔었거든. 그게 전부 다 기름덩어리 물이야. 근데 벤젠, 자일렌 전부 다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땅을 파놓은 걸 내가 녹이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땅을 파내야 되잖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 도금이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뭐 하느냐. 음극화 보호로 금속을 하나 박아 넣어요. 여기 금속으로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는데 철보다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세니까 애가 대신 녹쓰는 거야. 대신. 오케이? 전자를 철이 줘야 되는데 철이 전자를 주려고 하면 차라리 내 전자를 가져 하고 전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쓰면 애만 내가 체인지하면 애는 보호된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표시 한번 해봐. 문제 나오는 거. 지하의 탱크, 금속 A. 그 다음에 연결된 도선, 이거는 금속 B.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 금속을 C. 라고 치면 산화되기 쉬운 순서 한번 써보세요. 산화되기 쉬운 순서.
누가 가장 전자를 잘 줘야 되죠? A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C가 전자를 잘 줘야 되죠. 그렇지?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잘 줘야 됩니까? A를 보호해야 돼요. A입니까? B입니까? B. 그래서 두 번째를 B. A는 끝까지 보호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C가 계속 전자를 줘 반응을 해. 그러다가 주유소 주인이 막 까먹었어 내가. C가 다 쓴 걸. 그래서 C를 다 썼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전자를 주기 시작하지? 이 순서면 B가 전자를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선이 녹이 슬어요. 그럼 도선이 녹이 슬면 사실상 이거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녹슨 금속은 전기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아차 이거 갈 때가 다 됐지? 그래서 다시 C를 넣어줬어. 하지만 벌써 도선은 끊어졌거든. 그럼 연결이 돼야 안 돼. 너는 너대로 녹슬고 너는 너대로 녹슬고. 따라서 이 B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B가 제일 약하고 A가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노리고 질문 가끔 있으니까 하나만 체크해놔. 내신에서는. 이해는 되죠? 자, 음극하보고 요거고요. 요거보다 약간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쪽 위에다가 하나 그림을 그리면 내가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연으로 표면을 다 발라버렸어. 완전히 다 발라버리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예, 도금. 대표적으로 이걸 함석도금이라 하거든. 아연이 철보다 양이온이 잘 돼. 그럼 현재 철은 반응 부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리는 뭐? 음극화 보호야? 차단이야? 요때는 차단이야. 차단.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아연도 일부 반응해서 녹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뻐끔이 뚫릴 때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뚫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산소가 아연, 철 둘 다 동시에 공략을 하는데 누가 반응성이 좀 더 세지? 그럼 누가 대신해서 계속 반응해요? 그렇죠. 그럼 여전히 철은 보호가 되지. 그럼 이때 보호되는 원리는 차단이다. O야 X야? 이때는 원리가 뭐? 음극화 보호. 그래서 이건 질문이 왜 나오냐 하면 왜 문제로 종종 되냐 하면 이때 원리는 차단. 요때 원리는 음극화 보호. 두 개 원리가 달라서 그래. 이 두 개 원리를 비교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지? 오케이? 이게 부식 전부 다예요. 예, 정리하시고. 됐나요?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앞쪽에 요거 다 하시면 167페이지 탐구 실험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만 보시면 대충 이해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오케이? 즉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산소와 물인데 뭐 산소하고 물 있으면 부식 잘 되겠죠? 소금물이면 훨씬 더 잘 되겠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물을 제거하면 부식이 되긴 돼도 좀 잘 안 되죠? 산소를 제거해도 부식이 잘 안 되죠? 그렇게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식, 첫 번째 부식의 원리는 누가 환원된다? 부식의 원리. 자, 이제 마무리 정리 갑시다. 예, 부식의 원리예요. 누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된다고? 산소가 전자 받아서 물에 녹아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OH-. 따라서 X성은 무슨 성? 염기성. 다음에 두 번째 부식 방지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페인트와 도금. 원리는 뭐? 차단. 그렇지? 반응성이 센 걸 붙였어. 그러면 원리는 뭐? 음극화 보호. 그때 반응성이 너무 센 거 붙이면 안 되죠. 세 번째가 뭐? 합금. 금속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부식이 잘 안 되게. 됐지? 요게 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야, 금속 파트 끝이야.